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시입니다. 오늘은 그 주가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익은 우리가 주식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익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이익이고 두 번째는 투자 이익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투기 이익이 됩니다. 거래 이익은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 경매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전마진하고 비슷한 개념이 약간 녹아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근데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경매를 많이 하죠. 부동산 아파트 경매를 많이 하는데 어느 아파트의 시세가 1억 정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경매가 나오면 처음에는 1억에 나옵니다. 첫 입찰 때는 왜냐면 시세 반영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유찰이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 하락한 가격에서 다음 경매가 시작되고 인천은 한 30% 하락한 가격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서울이라고 치면 다음 경매 가격이 8천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8천 이상을 써야 이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입찰을 안 해서 내가 8,500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세가 1억이니까 내가 8,500에 낙찰 받아서 뭐 한 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그러면 내 그 투자 비용은 총 9천만 원이 되겠죠. 세금 같은 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시세가 1억인데 내가 그 산 가격은 9천이죠. 좋은 물건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차액이 1,000만 원 남죠. 차액이 1,000만 원이 남는데 이거를 싸게 사서 내가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내가 이제 뭐 아파트 500만 원 정도 그 인테리어에 투자했다 그래서 뭐 아파트의 가치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세에 준하는 가격을 받기 위해서, 빨리 팔기 위해서 500을 투자한 것 뿐이니까 총 9천만 원에 들여서 사서 1억에 팔면 1,000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세 대비 내가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바로 발생하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거래를 통해서 생긴 이익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투자이익인데, 이거는 어떤 가치의 증가분 때문에, 가치의 증가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을 1억 투자했습니다. 1억 투자해서 오픈을 했는데 나는 월 뭐 한 500만 원 정도만 벌면 만족한다 해서 500만 원 벌면 만족한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까 저 강아지가 왜 짖지? 저놈 때문에.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까 월 5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도 좋고 해서 고객 서비스도 잘하고 직원 관리도 잘하고 원가 관리도 잘해서 다음 연도에는 월 700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더 신나서 다음 연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1,00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최초의 그 투자금은 1억이지만 월 500만 원, 월 700만 원, 월 1,000만 원씩 이렇게 벌면 이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 증가분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이익, 그쵸? 월 500만 원 벌 때 그 치킨집과 월 700만 원 벌 때 치킨집과 월 1,000만 원 벌 때 치킨집의 가치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가치의 증가분이 일어나서 거래되는 가격도 증가할 테니까요. 이렇게 가치의 증가분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투자 이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투기이익은 요 거래이익이나 투자이익과 상관없이 생기는 단순한 주가 변동성으로 생기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테마 이런 거 타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뭐 급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기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 강의를 여태 들었던 분이라면 이제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KPX 케미칼의 BPS 라인인데 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이런 기업이 있다. 그리고 요 라인이 BPS 라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 라인이 BPS 라인이고 매년 ROE가 10% 정도라고 그냥 약속을 합시다 우리끼리. 그러면 이 BPS 라인이 바로 내재가치 라인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2007년도에 이 내재가치가 3만원 정도 되는 거를 만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정가치 대비 이만큼 할인한 가격에 산 거죠.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부가치 대비 저렴하게 저렴하게 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은 개념이 다른데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어떤 안전마진을 확보한 가격에 샀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익을 잘 내고 BPS가 이렇게 내재가치 라인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 2014년도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2014년도에 7만원 정도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쵸? 가치가 증가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2014년도에 약 10만원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적정 가치는 약 79,000원인데 실제 판매한 가격은 1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에 요 한 21,000원 정도를 우리가 그 투기 이익 뭐냐면 이 안전마진과 이 투자 가치의 증분으로 인해서 생긴 이익이 아니죠.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생긴 이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싼 가격에 매수해서 비싼 가격에 팔게 되면은 이런 세 가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감정적이 아니고 즉흥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거래이익과 투자이익과 투기이익 이 세 가지 이익으로 인해서 우리가 총이익을 얻는데 이 거래이익은 할인 매수하는 가격이잖아요. 적정가치 대비 아니면 장부가치 대비 싼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살 때부터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가치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장부가치가 얼마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살 때 앞으로 이 예측은 하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가치가 증가할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증가분은 그만큼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확실한 할인 매수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79,000원인데 10만원에 팔았다는 거는 어떤 이만큼의 주가 변동성이 시장에 의해서 생긴 건데 요거는 굉장히 불확실하죠. 우리가 이 시점에 사서 이 시점에 파는 거기 때문에 수년 뒤에 이런 주가 변동성이 생길 거라는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포지션을 이 불확실한 거에 노출을 많이 시키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매도할 때도 주가가 상승해서 우리가 상승하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 주가 상승이 투자 이익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거래 이익 때문에 거래 이익이 메꿔지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투기적인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익을 내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투기 이익 때문에 지금 막 주가가 급등하는 중이라면 우리는 파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이 투기 이익은 금방 사라질 이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치가 증가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라면 굳이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다. 가치의 증가분이 주가에 계속 반영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BPS 라인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이 내재가치 라인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물론 이 내재가치 라인을 ROE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해하시고 하면은 투자하는데 감정적이지 않고 직관적이지 않게끔 잘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어볼게요. KTNG입니다. KTNG인데 요 ROE 라인을 보세요. ROE 라인을 보시면 이때 한번 10% 초반까지 떨어지고 이때 2개년도 다시 증가하다가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도. 그러면 그냥 대략적인 이 2007년부터 18년도까지의 평균을 보면 약 16.9%입니다. ROE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할인율을 10%라 그러면 PBR이 적정 PBR이 1.7배 정도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KTNG의 어떤 독과점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으니까 요게 BPS 라인입니다. 이게 BPS 라인이고 주가도 그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ROE가 높으면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의 주가는 이 윗부분에서 이렇게 놉니다. 그리고 저가 라인은 매년 연중 저가 라인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다음은 코텍을 한번 볼게요. 코텍을 보시면 ROE 라인 보시면 10%, 4.8%. 여기서는 중간 하다가 여기 또 한 자릿수 가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0.6% 정도 나옵니다. 예,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ROE 그냥 산술 평균이 단순 평균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PBR 100 값이 적정 내재가치 라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 BPS 라인이 바로 내재가치 라인입니다. 제가 이거를 요 파란색이 그 내재가치 라인인데 뭐 이전까지는 2018년 전까지는 그 내재가치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에서 움직였네요. 주가가. 그렇죠? 그러면은 내재가치보다 낮은 라인은 분명히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일 것이고, 그렇죠? BPS보다 이렇게 높은 구간에 있을 때는 어떤 내재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니까 당연히 요 라인에서는 매도가 이루어졌어야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개인의 몫입니다. 공부가 얼마큼 돼 있는지. 앞으로도 ROE를 뭐 10% 정도 꾸준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PBR이 0.66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을 하나 보면 GS 홈쇼핑. GS 홈쇼핑도 이렇게 보시면은 ROE가 그쵸? 10% 이상대에서 계속 늘고 최근에는 10%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평균을 보면은 약 15.2%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BPS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늘고 있죠. BPS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는 상당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웬만한 해자를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이라면 이 두 자릿수 이상의 ROE는 전부 다 시장 평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GS 홈쇼핑도 최근에 한 자릿대 ROE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 총계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을 100% 하면은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자본 총계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신사업을 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제품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익 성장을 계속 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뭐 현실에서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2014년까지 보시면은 ROE가 약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 15년까지 보면 이 위에서 많이 놀았죠. 그리고 BPS에 왔을 때는 굉장히 싼 가격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자릿수 ROE 때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BPS 아래에서도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공부해 보시고 앞으로 ROE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현재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뭐 3분기 실적 아직 업데이트는 안 했지만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신도리코를 봅시다. 이건 뭐 전형적인 가치주죠. 전형적인 가치주인데 이 당시에는 그래도 뭐 하이 싱글 정도의 ROE를 보여줬는데 이 이후로 오면 미드나 로우 싱글로 와 있죠. 당연히 BPS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는 게 맞습니다. 이 이전에는 ROE가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인을 보니까 높았던 것 같아요. BPS를 중심으로 두고 위아래에서 거래가 됐으니까. 근데 이 이후로는 BPS를 넘어서질 못하고 있죠. 네, ROE가 높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BPS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기업을 가지고 PBR이 낮고 청산가치가 매우 높다 그래서 아무 때나 이런 가격에 덜컥 사버리면 그냥 물려서 평생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업이라 그래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사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명심하시고요. 제 첫 번째 강의죠. 청산가치 투자법. 그리고 신한지주. 이것도 뭐 은행에서 그래도 한 자리를 차지하는 기업이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면 두 자릿수의 ROE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물론 이 뭐라 그러지? 이거 서브프라임 그 사태 이후로 해서 아마 좀 꺾인 거고 그 이제 2012년 이후로는 이렇게 ROE가 한 자리 미드 싱글 이상, 하이 싱글하고 미드 싱글 정도로 ROE가 변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워낙 크죠. 자본이 워낙 큰데 뭐 특별한 어떤 성장 산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시면 10년 전에도 뭐 3조 5천억, 3조 찍었는데 최근에도 뭐 3조 수준, 2년 연속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대출이 많아지면서 이익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게 앞으로 유지될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이렇게 BPS를 중간에 두고 위아래에서 움직였지만 이 이후로는 얘도 ROE가 낮아졌기 때문에 BPS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종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내가 어느 쪽에 많이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매도할 때도 이 주가가 지금 어떤 이유로 오르고 있는지 단순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 뭐 성장성으로 오르고 있다면 파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주가가 더 상승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다르게 봤을 때 지금 이익 증가도 있고 앞으로 뭐 1년, 2년, 3년간 실제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판단이 되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빠르게 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가치 상승분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은 주가 변동성으로 인한 거래, 투자, 투기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실란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도움이 되실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분도 있을 건데
잘 들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아서 투자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